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 중이었던 32살 여자입니다. 지난 주말 상견례를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속인 게 아니라며 가족이 될 사이에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고 이기적이라고 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남자친구네가 이상한 건지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조언 좀 해주셨으면 해서 사연 드려요. 저는 5살 많은 남자친구와 3년을 연애했어요. 만나게 된 계기는 당시 제가 프리랜서로 대기업 외주를 받아 일을 했었는데 거래처였던 어느 대기업의 담당자가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그때 하던 일이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6개월간 미팅도 많이 하고 업무 때문에 유선 연락도 잦다 보니 자연스레 밥 한번 먹어요 하면서 사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 뒤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고 제 커리어 쌓고 거래처 늘린다고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몇 번 못 해봤어요. 당시 직장 생활하다 프리랜서로 전업한 지 몇 년 안 되었을 텐데 일거리도 늘어가고 수익도 올라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나서 일에 올인하고 있을 때였죠. 남자친구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연애 시작할 때 향후 몇 년간 결혼 생각도 없고 지금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일에만 몰두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본인도 결혼은 늦게 하고 싶다며 부담 갖지 말라길래 알았다 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3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었어요. 제가 프리랜서라 일하는 시간도 뒤죽박죽이고 밤낮이 바뀔 때도 많았는데 다 이해해주며 집 앞까지 찾아와 얼굴만 보고 가기도 하고 주말에 시간이 나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 제가 먹고 싶다는 곳, 가고 싶다는 곳 데리고 다녀주며 데이트하는 게 참 고마웠어요. 남자친구의 단점이라면 집안이 어려워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였는데 대기업이면 연봉도 적지 않았을 텐데 모은 돈이 없다는 게 좀 그랬지만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고 제가 훨씬 어린 동생인데 왈가왈부하기가 뭐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데이트 비용은 반반 했고 특별한 날도 선물 같은 거 주고받지 말자고 했었죠. 남자친구는 고마워했고 덕분에 저도 지출이 많지 않아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연애했고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동안 제 일도 많이 자리 잡았고 변하지 않고 절 사랑해준 남자친구가 고마워 흔쾌히 수락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식당을 예약하고 남자친구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혼수는 뭐뭐 살까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데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모은 돈이 얼마 안 되고 집에 손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조그만 소형 아파트를 3년 전에 마련했어요. 은행 대출에 제가 모은 돈,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시집 갈 때 도와줄 거 미리 주는 거라시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3년 지난 얼마 전 대출도 다 갚아서 온전히 제 집이 되었어요. 투룸 아파트라 혼자 살기엔 괜찮았는데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 넓혀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추후 기회를 봐서 팔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예정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저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면 어때 하고 흔쾌히 그러자 했죠. 남자친구는 대신 혼수는 본인이 빵빵하게 해오겠다며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형이 하나 있는데 어릴 적 사고로 장애가 있대요. 형이 하나 있다는 건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동안 결혼에 관심이 없었어서 그 외 남친의 자세한 가정사는 몰랐었어요. 많이 불편하시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장애가 있긴 한데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어머니가 케어하셔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더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알겠다 했고 상견례 자리도 나온다고 하니 솔직히 심각한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 직접 눈으로 보니 와, 이래서 상견례를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남자친구 형은 어디 몸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었고
있었고 4~5살 된 어린아이 마냥 제어가 안 됐어요. 접시 몇 개 깨트리는 건 기본이었고 돌아다니며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 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아버님은 그러게 애를 왜 데리고 나왔냐며 남친 어머님과 다투고 계셨죠. 저희는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두 분의 부부싸움을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남자친구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는지 안절부절하다가 상견례 진행이 도저히 안 되니 결국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니 이미 결혼 반대라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는 이런 저희 쪽 분위기는 눈치 못 채셨는지 새아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 차린다면서요? 요즘 집값이 비싼데 다행이에요. 혼수는 어른들이 골라주면 싫어할 테니 둘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예단은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 넉넉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결혼식은 저희가 뿌린 게 많아서 저희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하시는데 남친 본가는 서울에서 2시간 걸리는 지방이에요. 저도 남친도 서울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곳까지 가서 식을 올리는 게 맞는 건가요? 차마 대답은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남자친구 형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꼭 밖에 나오면 저런다며 주말이라 집에 두고 나올 수가 없어 데리고 나온 건데 불편하시면 평일에 다시 만날까요? 하시네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지적 장애인 짝꿍이 있었는데 성추행 언어폭력 당하고 제 교과서 찢어 던지고 이동 수업 때는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심지어 화장실 데려가서 뒤처리도 도와주는 생활을 반년 동안 하다가 엄마가 아시고 학교 뒤집어 놓으시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적 장애인이라 하면 뭔가 무섭다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눈치 없던 남친 어머니는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는데 나도 이제 고생길 그만 걷겠네 라면서 저에게 본인 집은 장애 있는 아들로 인해 모든 살림이 큰아들에게 맞춰져 있으니 저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아주버님 볼 일 많아질 테니 눈도장 많이 찍어두고 친해지렴. 에구 며느리 들어오니 나도 이제 여행 좀 다니며 살 수 있겠네. 프리랜서니 시간 많지? 종종 아주버님 신혼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시간 보내거라 하시는데 이거 누가 들어도 결혼하면 남자친구 형은 제 몫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거기에 본인들은 장애 있는 아들로 인해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빠듯하다며 저희 결혼하는데 얼마라도 보태주신다 이야기는 없고 결혼하면 둘이 버니 용돈이나 올려달라 시네요. 저희 엄마가 얼마 받고 계시냐 물어보니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새아기가 돈 잘 버니 결혼하면 많이 주겠죠 하셨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렇게 집에 퍼주느라 돈을 못 모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쩍 옆에 부모님 얼굴을 보니 울그락불그락 금방이라도 폭발하실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드셨는지 엄마가 아빠께 눈치를 줬고 아빠가 어수선하니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시며 일어나셨어요. 저도 이때다 하고 바로 엄마 아빠 따라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말 30년치 먹을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그리 없냐고. 한참 뒤에야 남자친구가 어디냐며 연락이 왔는데 말도 섞기 싫어서 답장도 안 했어요. 괜히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못 볼 걸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서 파업 멘트 정리하며 고민하다 구구절절 말하기도 싫어서 다음날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딱히 설명도 안 하고 헤어지자 했는데 남자친구도 본인 집이 문제 있는 걸 아는지 순순히 알겠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상처받았나 하고 살짝 흔들렸는데 다음날부터 밤만 되면 술을 먹고 연락을 하네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오는데 형이 장애인인 게 죄냐? 내가 형 안 보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데 형 좀 돌봐주는 게 어때서 그러냐?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했다. 너가 좀 이해해줘라. 너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냐?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3년이나 만났고 저도 남자친구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결혼인데 결혼하면 전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해서 저희 둘의 행복한 미래를 그렸는데 남자친구는 본인 가족들과의 삶을 그린 것 같았어요. 제가 남자친구 집에 귀속돼서 장애 있는 형도 케어하고 노후 준비 안 되신 부모님도 도와드리는 그런 삶이요. 남친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제 그릇이 작은 것도 맞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삶이 중요하고 남편과 저 둘의 생활이 중요한 거지. 제가 희생해서 남친 형 돌보고 남편 가족 먹여 살릴 생각 추호도 없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좋은 거 더 못 해주셔서 안달이시고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노후 준비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절대 남친네 가족처럼 받으려고만 하지 않으세요. 남친을 사랑하지만 너무 다른 가정 환경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매정하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연락이 오는데 저는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났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이대로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3년간 행복했던 기억도 많고 추억도 많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저 결정 잘한 거겠죠? 조언 좀 부탁드려요.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